공부하자 힘내자 떡 시간 됐어 시작하자 떡 뽀로도르 끝났어 우리 시작 집중 집중 떡 준비 완료 떡 안녕하세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있잖아요. 정보는 진짜 많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좀 막막할 때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맞아요. 특히 좀 복잡하고 양이 많은 내용이면 그냥 세부적인 것부터 파고들다가는 금방 지치거나 길을 잃기 쉽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접근법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방식은요. 바로 그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방식. 이걸 보통 탑다운 학습법이라고 부르죠. 탑다운 학습법, 흥미로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학습 효율을 높여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전문가님, 그 탑다운 학습법이라는 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특정 코드 한 줄, 함수 문법 이런 걸 바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큰 덩어리들로 구성돼서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로 치면 어떤 특정 사건의 연도나 장소 이런 세세한 걸 외우기 전에요.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주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큰 사건들이 왜 일어났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렇군요. 맥락 속에서 보니까 세부 정보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겠네요. 훨씬 기억하기도 쉽겠고요. 바로 그거죠. 이해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학습법의 핵심 원리는 뭘까요? 어떤 점이 특히 효과적인 건가요?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큰 그림 먼저 파악하기, 그리고 핵심 개념 우선 학습. 세 번째는 세부 사항으로 점진적 접근. 마지막으로 맥락 기반 학습입니다. 네 가지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불필요한 정보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뼈대부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구조를 아니까 세부 내용을 배울 때도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학습 목표가 좀 더 명확해지니까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죠. 꾸준히 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와, 장점이 정말 많네요. 효율성, 깊이 있는 이해, 동기부여까지.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뭐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큰 그림 위주로 보니까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하게.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부 단계로 넘어갈 때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좀 부족하면 학습이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초반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완벽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장단점을 알고 잘 활용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그럼 이 탑다운 방식을 실제로 학습에 적용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역시 명확한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게 첫걸음이겠죠. 내가 뭘 알고 싶은지, 뭘 할 수 있게 되고 싶은지. 네, 목표 설정. 그다음엔 교과서 목차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들의 개요, 로드맵 같은 걸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 핵심 주제가 뭔지 파악하는 겁니다. 숲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전체 지도 그리기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그 주제의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익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가지를 뻗듯이요. 핵심에서 세부로, 점진적으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새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큰 그림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복습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복습할 때 혹시 마인드맵 같은 시각적인 도구를 쓰면 전체 구조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요? 오, 아주 좋죠. 마인드맵이나 다이어그램 같은 거 정말 유용합니다. 전체 구조랑 연결관계가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네네. 또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아요. 이 내용의 진짜 핵심은 뭐지?
이게 전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요. 아, 메타인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운 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풀이나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습관 만들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집중력 유지하면서 각 단계를 잘 진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스터디덕 같은 앱에 있는 학습 타이머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딱 시간 정해놓고 집중하는 거죠. 아, 그런 앱 도구 활용도 방법이겠네요. 네. 시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랭킹 보면서 약간의 경쟁심 같은 걸로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코칭 기능 같은 게 학습 방향 잡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이 탑다운 학습법이 좀 잘 맞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분야나 업무를 좀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직장이 있는 분들. 아,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방대한 전공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학생분들. 또 특정 분야의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서 깊이 파고들고 싶은 자기주도 학습자분들께도 좋고요. 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좀 효율적으로 핵심을 공략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탐색하는 방식, 탑다운 학습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방향을 잃지 않고 학습 목표를 향해서 효율적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막 외우는 걸 넘어서서요. 지식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연결성, 이런 걸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의 다른 문제나 어떤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것. 이게 과연 어떤 통찰이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